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앞엔 큰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고물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모두 엄마가 모으고 관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고물을 갖고 놀다 보니 저에게 고물은 친구이자 가장 흔한 놀잇감이었어요. 물론 엄마 허락 없이 아무거나 만졌다가는 크게 혼이 났지만 덕분에 저도 어릴 때부터 버려진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죠. 제가 종종 쓸만한 고물을 주워가면 엄마가 크게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놀 때도 괜히 고물에만 눈길이 가고 자꾸 고물만 찾아다녔어요. 친구들도 저를 따라 열심히 고물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저를 불러 묻더라고요. 네가 먼저 애들한테 고물 찾으러 다니자고 했어? 아니, 애들이 먼저 찾은 건데? 앞으로는 같이 고물 찾지 마. 다른 거 하고 놀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친구 엄마들이 엄마를 찾아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뭐 했냐고 물으니 고물을 주웠다고 하더라. 솔직히 불쾌하다 그러면서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랑은 못 놀 줄 알라고 경고까지 했다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보면 내가 애들 보고 고물 주워오라고 시킨 줄 알겠네. 나도 그 댁 따님들이 갖다 준 돈도 안 되는 고물에 용돈 주느라 혼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친구들과 고물을 주우러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고물상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창피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의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고물을 선별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졌달까요? 자영업을 하는 엄마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 엄마한테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미천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일을 도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은 돈이 꽤 됐어요. 20살이 되자마자 동대문에서 옷을 사다가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물건을 떼러 동대문으로 갔는데 한 번은 웬 젊은 남자가 불쑥 질문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요? 손에는 수첩에 등에 책가방도 메고 있는 게 꼭 기자 같더라고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물건 떼다가 파시는 거 맞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 새벽부터 왜 동대문에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에 대답은 해줬는데 제가 이미 이고지고 있던 옷이 많았거든요. 저기,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경영학과 학생인데요. 과제 때문에 질문 좀 드렸어요. 아, 난 또 뭐라고. 다 했으면 저리 비켜요. 나 지금 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라. 그냥 비키세요. 아닙니다.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에 이고 있던 옷이 든 비닐 꾸러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비닐이 찢어지고 말했죠. 내가 못 살아. 그냥 비키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포장해서 팔아야 하는 옷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탁을 해야 하나? 세탁하면 새 옷이 아니죠.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과의 약속이 있는 건데. 화가 나서 막 따지긴 했는데 막상 옷을 살펴보니 크게 더러워지진 않았더라고요. 더러워진 옷 몇 개만 겨우 다시 사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또 쭈뼛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고 있던 옷구러미를 자기가 이더라고요. 추가로 사신 옷값은 제가 낼게요. 가시죠. 잠깐만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제가 산 옷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고 자기 차인 건지 트렁크에 제 옷을 싣더라고요. 모셔다 드릴게요. 대학생이라면서 차도 있어요? 학생이라고 해서 돈 안 받으려고 했더니 새벽에 나오느라 아버지 차 빌려온 거예요. 돈은 드릴게요. 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좀 고맙더라고요. 평소라면 그걸 이구지구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면서 돌아왔을 텐데 덕분에 좀 편하게 간 거죠. 하지만 너무 편했던 걸까요? 저는 처음 본 남자의 차에서 꿀잠을 자고 말았고 눈을 떴을 땐 그 남자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과자하느라 생전 안 해본 새벽 시장을 왔으니 피곤할 만도 하다 싶었죠. 조용히 제 짐을 빼서 집으로 들어간 뒤 나와보니 어느새 그 남자가 가고 없더라고요. 뭐라도 줄까 해서 피로회복제를 들고 나왔는데 괜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를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또 새벽에 동대문에 나타난 겁니다. 또 과자하러 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 했어요. 에? 벌써 다 했다고요? 네. 옷 사러 가실 거죠? 제가 좀 도울까요? 이왕 나온 김에 뭐라도 하고 갈까 해서요. 말이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데리고 다녔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장을 봤죠. 그랬더니 또 차에 제 짐을 싣더라고요. 또 데려다 주게요? 그게 기말 끝나서 시간도 좀 있고 해서. 과자하러 왔다면서요? 에? 알고 보니 저에게 첫눈에 반했더라고요. 어느 모습에 반했냐고 물으니 자기 또래 여자가 온몸으로 뛰어다니며 옷구러미를 이고지고 다니는 게 활기차 보이고 좋았다는 거예요. 별걸 다 좋아한다 싶었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그 후로도 방학 내내 제 일을 도왔고 결국 우린 사귀게 됐습니다. 나이는 비슷했지만 대학 근처에도 안 가본 제가 대학생과 사귀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만날 사람은 그렇게라도 만나는 건가 싶고. 그 남자가 지금 제 남편이에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왜 저에게 반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의사 어머니에게서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제가 신선했대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는 또래 여자를 보고 있자니 저게 진짜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저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예, 넌 옷 파는 애가 남는 시간에 요리도 안 배우고 뭘 했니? 명절에 모였는데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었거든요. 전도 겨우 붙이고 있었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옷은 꽤 잘 파는데 요리는 좀 저기서 쉬고 있는 동서한테 좀 하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늦지막이 온 동서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동서를 가리키자 시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의사는 손이 생명이야. 우리 집 여자 중에 의사 아닌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그럼 네가 요리를 해야지. 저는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절이면 혼자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했고 그나마 남편이 눈치껏 저를 도왔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하여튼 큰아들이라고는 의대 가라니까 굳이 경영학과를 가서 장사하는 여자를 만나? 어? 그것도 기업도 아니고 동대문 옷 파는 여자를. 엄마, 이 사람이 그 옷을 얼마나 잘 파는데요. 저보다 돈 많이 벌어요. 그럴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한때 아니겠니? 인터넷으로 옷 팔아서 뭘 얼마나 번다고? 하여튼 누굴 속이려고 해. 자고로 사람은 전문직을 해야지. 둘째야, 그렇지 않니? 시어머니는 동의를 얻을 때마다 꼭 동서를 보셨어요. 그럼요, 어머니. 그나저나 형님,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저 손 다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럼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라도 하면 되겠네. 예, 설거지라니. 설거지가 팔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데. 그럼 어머니, 이참에 식기세척기라도 마련하는 게 어떠세요? 뭐?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니도 손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하여튼, 너는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는 티를 내니? 식기세척기보다야 사람이 손으로 뽀득뽀득 닦는 게 최고지. 결국 그 뽀득뽀득 닦아야 하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사람 손도 귀해요. 직접 옷 고르고 포장하고 한시도 못 쉬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남자들이 합시다. 결국 남편이 시동생을 데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매섭다 못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또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는 요즘도 고물상 하시니? 그렇죠. 그게 엄마 일이니까요. 딸내미도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내셨으면서 너무 하신다. 뭐가 너무해요? 아니, 고물 그까짓 거 팔아서 뭐 얼마나 된다고? 차라리 사업을 제대로 하시던가. 고물상이 뭐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동서도 받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 고물상 하는 사람 처음 봐요. 네가 그런 사람들을 볼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 그렇긴 하죠. 형님, 다음엔 고물상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건 알았지만 그러자고 했어요. 시댁에만 다녀오면 매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챈 건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집 좀 덜 가는 게 어때? 그래도 당신이 장남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괜찮다고 하니까 오긴 오는데 솔직히 나도 마음이 불편해. 엄마 저러시는 거. 어머니 보고 나니까 당신이 이해가 돼. 당신도 잘하면서 스트레스 많았겠다. 그래서 당신이 좋았는데 그런 스트레스 하나 없이 살아온 것 같아서. 근데 결국 나 때문에 당신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네. 미안해.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은 늘 미안해했고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라 괜찮았어요.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시댁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가,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원래 애는 엄마 머리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 제가 아들을 낳은 뒤에도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내쉬며 그러셨어요. 둘째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건데. 동서는 내리 딸만 둘을 낳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자매를 키우는 동서가 나름 부러웠거든요. 딸들은 엄마와도 잘 통하기도 하고 남매보다는 자매끼리 자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직 아들만을 원하셨고 그 아들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 못내 못마땅하신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그냥 잘 크는 게 중요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공부를 잘해야지. 어머니, 세상엔 다양한 공부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공부만 공부해요? 예. 우리가 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의무교육은 다 받았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정도로는 의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시어머니는 손자를 통해 아들이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네 아들 조금 크면 우리 집으로 보내.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 그러나 남편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의 부모는 우리예요. 욕심 버리세요. 뭐? 욕심?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욕심이죠. 우리 애는 우리 방식으로 키울 겁니다. 우리 애까지 엄마 방식으로 불행하게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크게 삐치셨어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별 수 없었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부부는 좀 편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첫 돌을 맞이했어요. 그래도 돌잔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을 드렸더니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아들 돌잔치 때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양가 가족들은 물론 가족들의 친한 지인들까지 모여서 우리 아들의 돌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시어머니와 의사 동서가 고물상하는 우리 친정엄마에게 그러는 겁니다. 돌재야, 주방에 박스 많지 않았니? 아, 맞다. 여기 주방 가서 박스 좀 얻어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깔깔대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이 다니는 병원 이사장이 나타났어요. 병원 이사장은 들어오자마자 우리 엄마한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을 여기서 보다니 영광입니다. 자기들에게 올 줄 알았던 병원 이사장이 우리 엄마에게 가자 두 년들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우리 사부인을 아세요? 그러니까요. 김 여사님이라니. 저분 그런 호칭 들을 분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부인 고물상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설마 저분이 우리 병원 VIP라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랬다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고물상하는 여자가 우리 병원 같은 큰 병원 VIP일 리가 있니? 얘기를 듣던 친정엄마가 황당하다는 듯 시어머니와 동서를 봤습니다. 사부인, 듣자 하니 말씀이 심하십니다. 제가 고물상하는 거랑 병원 VIP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병원 VIP는 자고로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자산이 많다든지 그만큼 돈을 병원에 쓸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뭘 따지세요? 그래요? 사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병원 VIP 자리가 아주 탐이 나네요. 엄마의 말에 동서가 다시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어머,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우리 병원 VIP 자리가 탐난다고요?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요. 형님, 어머니께서 참 재밌으세요. 동서는 좀 빠져. 제가 왜 빠져요? 우리 병원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형님이나 빠지세요. 여기 우리 아들 돌잔치거든? 그 순간 동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머님, 여기 형님 아들 돌잔치인데 우리 병원 이사장님이 왜 오신 거죠? 어머, 그러네? 아, 나는 초대한 적이 없는데 네가 한 거 아니었어? 어머, 제가 이런 누추한 자리에 이사장님을 어떻게 초대해요? 잠깐만요, 두 사람. 자꾸 말 실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딜 봐서 초라한 돌잔치입니까? 여기 최고급 호텔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 혹시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손자 돌잔치 한다고? 어머, 그런가 보네. 아유, 이사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아까부터 자꾸 뭐가 그렇게 누추하다는 겁니까? 여긴 저도 좋아하는 호텔이에요. 그거야, 우리 형님 댁이 고물상을 하는 집이거든요. 여기 호텔은 형님이 빌리셨겠죠. 형님이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데 나름 잘 팔리나 봐요. 돈은 좀 번다고 하더라고요. 나야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 병원 두 닥터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네? 그럼 제 손자 돌잔치라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까? 저한테 말을 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많은 의사의 대소사를 다 챙길 수는 없죠. 특히나 손자의 돌까지 알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둘을 보셨나?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로를 보며 어리둥절해하자 병원 이사장님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따님이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지. 저희 시어머니 동서가 다니는 병원 이사장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게요. 김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아주 좋은 인연으로 얽혀 있나 봅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아들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야 영광이죠. 우리 김 여사님 손자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그 순간 시어머니와 동서가 식겁을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지금 누구 초대를 받았다고요? 여기 계신 김 여사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기쁜 날 중 하나라고. 혹시 시간 되면 와달라고 하시기에 있는 약속도 취소하고 왔습니다. 어머, 제 말 때문에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부탁 안 드렸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김 여사님이 행복하신 날이면 제가 당연히 와야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첫사랑 이런 거예요? 뭐? 뼛속부터 의사 집안인 이사장님이랑 고물상하는 여자가 어떻게 만나? 왜 못 만나요? 아주버님도 형님이랑 만났잖아요. 하긴 의사 안 한다고 우겨서 결국 명문대 경영학과로 보냈더니 어디서 시장 통해서 쿨러먹던 애를 데리고 와서는. 사부인,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머, 제가 깜빡했습니다. 갑자기 이사장님이 나타나셔서 당황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네요. 사부인이 낄 자리가 아니다 보니 계신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뭐라고요? 그럼 혹시 두 분이 같은 고향 분이신가? 아니면 먼 친척이라도. 소과장, 여기 계신 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고물상하는 우리 사부인이 중요한 분이라고요? 예, 이분 우리 병원 VIP 맞습니다. 에? 말도 안 돼.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아니, 그야 저 때문에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김 여사님과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지연으로 엮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사부인이 왜 중요한데요? 혹시 사부인 고물상에 처치곤란인 고물이라도 파셨어요? 어머, 우리 어머니 머리 정말 좋으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비로소 답을 찾았다는 듯 하이파이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에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아까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우리 병원 VIP의 조건. VIP 조건이야 뭐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응? 설마 기부라고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물상에서 겨우 먹고 사시는 분이 무슨 기부? 그러나 친정엄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네 시댁에 내가 고물상에서 겨우 먹고 산다는 소리 한 적 있어?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저분들이 왜 저러는 거니? 설마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런 대우를 받고 산 거야? 아니지, 그게 엄마 속상할까봐 말은 못했는데. 내가 고물상이라고 날 무시했어? 자기들은 의사라고? 아니, 뭐 의사 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러자 남편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의사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많으세요. 의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인 줄 아시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고물상을 하든 말든 나 먹고 살고 우리 딸 키우는데 하등 도움도 준 적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 삶을 판단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나시는 게 당연해요. 잠깐, 네가 왜 사과를 해? 내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사부인,
말씀해보세요. 고물상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솔직히 전 사보이는데 섭섭합니다. 뭐가 섭섭하신데요? 아니, 딸을 의사 집안에 시집 보냈으면 사부인도 그에 맞는 수준을 좀 갖추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수준을 안 갖췄다고 이러세요? 결혼할 때도 사부인이 일일이 적어주신 혼수며 예단이며 우리 딸이 뭐 안 해간 거 있습니까? 그야 의사 집안에 시집을 올 거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게 어딨어요? 의사라면서 하도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시기에 그냥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죠. 사부인만 의사지 우리 사위나 사돈총각이 의사인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의사면 우리 아들도 의사 아들이죠. 설마 힘들게 혼수며 예단했다고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제가 힘들게 준비를 했겠어요? 어머나, 지금 의사 앞에서 자존심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존심을 세웠다고 이러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내가 이래서 급이 맞는 집안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한 건데. 둘째야, 이것 봐라. 우리 사부인, 우리한테 열등감 보이는 거. 그러게요. 하긴 고물상하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게 뭐 돈이라도 돼야 할 맛이 나죠. 그때였습니다. 병원 이사장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시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병원에서 매년 가장 많은 기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동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사장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사장님,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의사라고 유세 부린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이사장님은 우리랑 같은 의사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같은 의사 출신인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건 또 처음이네요. 예? 아니,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한다고요? 이사장님, 제가 언제 그런 나쁜 소리를 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한 거예요. 나도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서 과장 사부인은 우리 병원 VIP가 맞고 그 이유는 매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입원해서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라고 했는데 극구 만류하시더군요. 건강검진은 그냥 가까운 데서 받으면 된다면서요. 말도 안 돼. 고물상 주제에 돈이 어디서 나서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나설 차례인 것 같더라고요. 참 이상하네요. 저는 숨긴 게 없는데 어머니랑 동서만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어. 일단 내가 잘 벌기도 했고 엄마도 날 위해서 만들어둔 통장을 주셨거든. 아니, 예단 정도야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동서,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동서는 예단하려고 대출이며 카드 연금 서비스까지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뭐 어때서요? 뭐 어떻다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동서, 잘 봐요. 이런 게 진짜 열등감이죠. 말한 사람은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돈 빌렸냐고 물으니까 발끈하잖아요. 그럼 뭐 형님은 대출도 안 받고 카드도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썼어. 나는 예단비 전부 있던 현금에서 뺐고 혼수 장만도 미리 모아둔 돈에서 했어. 형님, 신용카드 없어요? 사대보험이 안 돼서 그런가? 동서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난 성실한 사업자라 신용카드는 언제든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굳이 안 만들었어. 왜요? 굳이 카드로 돌려막을 필요가 없어서. 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혜택이 많아서 하긴 해야겠더라. 동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형님 말이 다 사실일까요? 뭐 결혼 준비할 때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심지어 우리 신혼집도 제가 마련한 거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대신 우리 아들이 가구랑 가전은 샀잖아. 그 집도 제가 마련한 거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소리가 네 경제력에 대한 게 아니잖아. 사부인이 우리 병원에 기부를 많이 했다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 쇼핑몰은 잘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고물상하는 사부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기부를 해? 그것도 가장 많은 액수를. 왜 못하겠어요? 내가 고물상이 몇 갠데. 그게 돈이 된다고요? 내가 어림잡아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고물상 사장이에요? 예? 동서는 기함을 했고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지라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니지, 사부인.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 언제 사부인이 제 재산에 대해 물으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결혼 전에 우리 딸이 인사하러 갔을 때도 돈에 대해선 전혀 안 물으셨다면서요? 그거야 당연히 거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뭐요? 거지? 막말로 고물상하고 시장에서 옷대다가 파는 집안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사부인이야말로 의사라는 직업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을 못 보시는 것 같네요. 저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고물상일해서 자식 키우고 재산 불려온 사람입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병원만이 아니라 기부한 곳이 많아요. 곧 다른 손님들도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남 부끄러운 소리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자기가 일하는 병원 VIP라는 소리에 기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다시 장례를 정리한 뒤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이후로도 축하해주겠다면서 엄마 손님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하나같이 유명하거나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사람도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나 말이야. 사부인 돈이 그렇게 많았다고? 많아봤자겠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저 사람은 TV에도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 맞아요. 저런 사람이 왜... 어머, 아무래도 사부인이 돈이 정말 많은가 보다. 에이, 설마요.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고 있기에 제가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답. 뭐? 우리 엄마 부동산 소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쪽에는 유명한 자산관리사도 있고요. 아니, 너희 어머니한테 왜 부동산을 소개해줘? 엄마가 말한 100억 원대는 사업에서 오는 수익이고 엄마가 이미 투자해서 산 건물이며 땅이 많아요. 아니, 그럼 너 고물상 집딸내미가 아니라 부잣집 딸내미였어? 순간 위기를 느낀 건지 동서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봤자 고물상 집딸 맞죠? 예, 넌 좀 가만히 있어. 아니, 좀 빠져. 뭘 한다고 자꾸 끼어드니?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 나고. 네? 그러니까 사부인이 엄청난 자산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기부를 엄청 하는 VIP가 맞다는 거잖아. 아까부터 말했는데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세상에,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렇게 사부인 옆에 꼭 달라붙어 있는 거구나. 안 되겠다. 나도 가야겠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를 매만지시더니 엄마와 이 사장님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늘 정말 고우십니다.
이사장님도 우리 사부인이 이렇게 고운 모습은 처음 보시죠? 예?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처음까지는. 처음이시겠죠. 늘 고물상에 계시는데 언제 이렇게 곱게 차려입겠어요? 서 과장, 나랑 김 여사님이 할 말이 있으니. 아유, 그러셨구나. 저도 같이 해요. 우리 사부인이랑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줄 알았으면 진즉에 같이 뵀을 텐데. 그렇죠? 글쎄요. 사부인이랑 저랑 워낙에 교류가 없어서. 그거야. 진즉에 알았으면 교류가 있었겠죠. 하여튼 우리 사부인도 은근히 음흉하셔.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자산가가 왜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고물상에 깜빡 속았네요. 아까 얘기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우리 고물상 매출이 100억이에요. 참, 아유, 그랬죠. 사부인, 우리 딸이 지금껏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경향이 있네요. 진즉에 알았으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뭘요? 고물상 하는 집딸이 그렇게 싫으셨으면 결혼을 안 시키셨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시켰으면 내 식구다 생각하고 감싸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아니, 그게 우리 집이랑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니, 뭐 사부인은 하루에 밥 5끼씩 드시고 다녔어요? 똑같이 밥 3끼 먹고 자기 할 일 하면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사부인, 제가 좀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그것도 우리 병원 이사장님 앞에서. 교양 없게 왜 이러세요? 제가 교양이 없다고요? 교양이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절 망신 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망신스러운 건 아시나 봅니다. 뭐예요? 엄마, 그만하세요. 넌 또 뭔데 나서? 이러니까 내가 너더러 의사 되라고 했던 거야. 엄마, 얘기가 여기서 왜 또 나와요? 네 장모하는 소리 봐라. 네가 의사가 아니니까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어디 고물이나 줍던 인간이 돈 좀 벌었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자식아, 뭘 그만해?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는 거잖아. 네가 의사가 못 될 거면 의사 며느리라도 보든가. 내가 소개해준다고 몇 번을 했는데 끝까지 시장 통해서 굴러먹던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더니 결국 엄마 개망신시키고. 아주 좋겠다, 응? 병원 이사장님은 결국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김 여사님, 남은 이야기는 따로 만나서 하시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으셨죠? 죄송해요.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는 또 밖에서 뵈면 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은 저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고는 장례를 빠져나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사달이 날 줄 알았어.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은 티가 나. 내가 이래서 의사 하는 거야. 어디 의사가 아무나 돼? 의사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사과하세요. 내가 무슨 사과를 해? 일단 장모님께 하세요. 내가 저 여자한테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날 이사장 앞에서 망신 줬잖아. 내일부터 또 병원에서 봐야 하는데.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라는 거야? 남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교양 없는 일인 걸 아시는 분이 제 아내며 장모님을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아들 돌잔치에서?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 언제나 먼저 시작한 건 엄마죠. 뭐? 언제나 엄마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제 엄마 밑에서 크는 미성년자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배우자예요. 이제 남은 건
엄마가 제 선택을 존중하는 일뿐이라고요. 촌중 같은 소리 한다. 겨우 이 꼴을 보이면서 촌중? 웃기고 있네. 그래서 사과 안 하시겠다고요? 네 장모더러 먼저 사과하라고 해. 고물상 주제. 돈 많으면 의사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니? 사과하는데 의사 고물상이 어딨어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난 잘못한 거 없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손님들도 다 돌아간 뒤였고 시어머니까지 나가자 장내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을 깬 건 동서였어요. 형님, 이제 좀 속이 시원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속인 거 이렇게 밝혀지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내가 뭘 속였다고 이래? 엄마가 부자인 거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맘대로 조롱하게 둬놓고 지금 우리 엿먹인 거 맞죠? 동서. 기가 차서 진짜. 돈만 많으면 다 해요? 돈 많으면 의사 될 수 있어요? 재수 씨도 그만하세요. 아주버님, 솔직히 저 급 안 맞아서 형님이랑 못 어울리겠어요.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소개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 절친한 언니였단 말이에요. 그 언니가 형님 됐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지루해. 재수 씨랑 친한 언니였다고요? 네, 왜요? 이제라도 이혼하고 재혼할 생각 있으세요? 사실 그 언니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하고 돌싱됐어요. 그 언니는 자식이 없긴 한데 형님이 돈 많으니까 애는 형님이 키우면 되겠다. 동서의 말을 듣던 엄마가 이제는 기도 안 찬다는데 눕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이 둘째 며느리를 아주 잘 보셨네. 둘이 똑 닮았네. 똑 닮았어.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었어요. 정말 이제 칼같이 끊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곧 어머니 생신인데 당신 엄마부터 재수 씨 번호 다 차단해. 그래도 어머니 생신은 챙겨야지. 난 안 갈 건데 당신만 간다고? 왜 그래? 어머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충격을 받아서 그래. 우리 엄마가 심각한 엘리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 너무 자주 봐서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원래 좀 멀리서 보면 잘 보이긴 하지. 그래도 당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지마. 이 밤중에 혹시 무슨 일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남편이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야, 니네 뭐냐 미쳤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어? 우리 엄마요? 네 엄마가 우리 이사장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사장이 날 잘라? 어머니, 잘리셨어요? 나만 잘린 줄 아니? 네 동서도 잘렸어. 네? 아니, 왜 갑자기? 너 아주 야갔구나. 시치미 때면 다야? 니들 모녀가 이사장 구슬려서 우리 자르라고 한 거지? 그렇지? 어머니, 해고가 쉬운 일도 아니고 빌미도 없는데 어떻게 잘라요? 혹시 뭐 잘못하신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잘못하긴 뭘 잘못해? 니들 모녀 때문에 우리 둘 다 잘렸다고? 당장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사장한테 말 다시 하라고 해. 당장!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들은 남편이 묻더라고요. 진짜 잘렸대? 그런가 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설마 이유 없이 그랬겠어?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근데
엄마가 왜 어머니 전화를 안 받지? 내가 차단하라고 말씀드렸어. 뭐? 봐. 오늘도 우리 엄마 봤지? 또 열받으면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난리 칠 것 같아서. 잠깐만. 일단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자. 엄마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엄마, 혹시 돌잔치 이후로 병원 이사장님한테 우리 시어머니나 동서에 대해 말한 적 있어? 아니,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 그래? 근데 왜 그랬지?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시어머니랑 동서가 병원에서 잘렸대. 뭐? 엄마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지? 전혀 없어. 물론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긴 하지. 뭐 그렇다고 굳이 이사장한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행여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유 없이 자를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연락을 좀 해볼까? 이유가 뭔지. 근데 네 시어머니랑 동서도 이유는 이미 알지 않을까? 그러게. 이유도 모르고 해고를 당하진 않았을 텐데. 결국 다음날 엄마랑 저는 이사장님과 약속을 잡고 병원으로 갔어요. 오셨습니까? 병원에선 처음 뵙네요. 김 여사님께 들었습니다. 걱정 많으셨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행여나 그날 일로 이사장님께서 어머니나 동서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기셨을까 해서요. 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김 여사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고물상을 운영해서 지금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셨고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물상을 깎아내리면서 의사만 최고라는 식으로 말하니 같은 의사로서 듣고 있기가 거북하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직원을 해고하진 않죠. 그럼 혹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서 과장이 이유를 모른다고 하던가요? 그게 이유 자체를 못 들었어요. 너무 흥분해 계셔서. 며느님만 잡았나 보네요. 예? 아닙니다. 그날 보니 그러고도 남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정사 때문에 직원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간 두 사람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부터 오진 등의 의료사고도 자주 저질렀고요. 정말요? 그럼 본인들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딸한테?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겠죠. 물론 왜 며느리한테 화풀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다시 친절하게 해고 사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오진이 그렇게 많았나요? 예, 제가 우리 병원 의사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확한 진료와 치료. 사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보다 더 높게 보는 게 그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경험상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하는 의사라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 또한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점에서 자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근에도 오진이 발생하면서 병원에 큰 손해가 발생했어요. 결국 병원 차원에서 해고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사장으로서 나온 안건에 대해 제 의사를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이건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가슴 졸였어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싶었거든요. 저에 대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은 많아도 공과사 구분이 확실합니다. 오히려 제가 공과사를 구별 못했다면 김 여사님과 따님을 봐서라도 더 봐줬겠죠.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죄송해요. 바쁘신데 찾아와서. 안 그래도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오시라고 했어요. 다음에 밖에서 한번 뵙죠. 돌잔치 때 다 못 나눈 얘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김 여사님, 이제부터는 우리 병원으로 와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예, 그럴게요. 병원에서 나오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여기에 우리 시어머니랑 동서 있는 거 알고 안 왔던 거야? 너 결혼 전에는 당연히 몰랐는데 너 결혼하고 나서는 알았지. 그 둘이 의사인 걸 어지간히 티내고 다니잖아. 하긴 상견례 때 어머니가 엄마한테 명함 내밀었지? 거기에 딱 이 병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그나저나 이제 그 명함 못 쓰겠네. 그러니까 진즉에 좀 잘하지. 본인들이 못 해놓고 왜 너한테 난리니? 엄마, 진짜 우리 어머니 차단했어? 우리 사위가 그러라던데? 이제 안 보고 산다고. 우리 사위도 쌓인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안 봐도 되나? 남편 뜻 따라줘. 시간 좀 지나면 네 남편도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겠지. 그렇게 사실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랑 동서가 우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 동서.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래. 첫째야, 어디 갔다 오니?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 이상하다. 전화 안 왔는데?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와 동서의 번호가 차단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잘 때 남편이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튼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쩐 일로 동서가 저를 도와서 차랑 다과를 챙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네? 너 돈 많잖아. 우리 병원 차리고 싶은데 투자 안 해볼래? 아, 개원하신다고요? 그래. 막말로 내가 뭐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와 다른 데 취업하자니 아무래도 해고라 좀. 이게 다 너랑 사부인 탓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투자 좀 해줘.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랑 엄마 탓은 전혀 아니던데요? 저 지금 이사장님 뵙고 오는 길이에요. 두 분 잘린 이유도 들었고요. 뭐? 다 들었다고? 네. 오진이 많은 거면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개원해도 될까요? 어머, 형님. 의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도 너무 심각하던데.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공부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더 하시면 되죠. 그래서 투자는 안 한다고? 그게 실력 없는 의사들이 개원하는 병원에 어떻게 투자를 해요? 저도 뭐 투자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얌전히 돌아가셨어? 되게 의외더라고. 어머니도 동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니까. 엄청 창피했나 보다. 그런가 봐. 하필 나랑 엄마랑 이사장님 뵙고 온 직후라. 요즘도 우리는 시댁과는 교류가 없어요. 듣기로는 시어머니도 동서도 그냥 백수라는데 남편들 눈치 보며 해본 적도 없는 살림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문직이 최고라고 노래들을 부르더니 두 사람은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살고 있고 고물상하는 우리 엄마는 요즘도 재산을 계속 불리는 중입니다. 행복이 뭐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고물상이든 의사든 그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